네, 뉴욕 증시 장 초반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장 후반에 결국에는 이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간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증시 수요일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예, 비슷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전강 후야 아쉬운 반등 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이 열려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어제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뭐 발언들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뭐 환율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뭐 노드스트림 관련돼서도 일이 있었었고 맞아요. 원자재도 사실상 움직임이 좀 컸었었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일단 장 초반에 미국장이 사실 나스닥을 중심으로 2.2%까지 상승이 나왔었다가 그렇죠. 어느새 장 후반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네. 마감이 되게 되는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이 야간 선물이 계속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야간 선물의 폭은 마이너스 0.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제일 언급이 많이 되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영국 관련돼서는 정말 채권 금리가 천정부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반대로 금리는 정말 급속도로 치솟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23bp가 올라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4.5를 거죠. 이제 네. 기록을 하게 되고요.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40bp가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5%에 네, 가깝게 네.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랠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 영국의 감세안이 아주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따른 잠재적 여파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 금리 상승 시기에는 정부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신뢰도를 잃었다는 것이 그 영국 국채 금리로서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마켓스닷컴에서 보게 되면은 영국 국채의 폭락 속도가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사실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다가 그나마 BOE가 살짝 반등. 이제 구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BOE가 특단의 대책을 이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역시나 금리 인상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고 이 11월 달 금리 인상 관련돼서 예전에는 100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175bp도 나올 수 있다. 75요. 175. 175요.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끝이 되면서 없네요. 영국 쪽에서는 상당히 금리 관련돼서 강한 이 속도가 더욱더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는 또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겠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소 그나마 양호한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나왔나요? 네, 미국의 이제 9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개선됐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마이너스 8에서 전월 0으로 이제 돌아섰다는 점. 어. 그리고 전미 7월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는 18.1% 정도가 상승을 했었는데 네네. 이것이 15.8%로 좀 줄었네요.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 전월 대비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이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네. 사실 이것을 통해서 렌트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세 가격. 예, 네. 그러면 렌트비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지금 그렇죠. 연관이 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조금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 경제 지표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 찰스 에반스 이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너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고 있어서 연준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세 가지 요인 자체가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되면서 장 초반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랬군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나머지 이슈들이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게 됐고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는 취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승폭을 이어나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초반에 대한 그런 기세가 후반 가가지고 악재에 깎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날 또 깎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가스관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좀 다뤄주십시오. 네, 노드스트림 관련돼서 예. 덴마크에서 노드스트림 파이프 라인이 3개가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출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누출이 사실 웬만한 충격이 잘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다.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뭐 특수 공격 부대가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요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또 그런 얘기 라는 나오는군요. 이제 이야기도 예, 나오고 예, 있는데 일단 EU에서는 관련돼서는 일축을 했어요. 관련돼서 조사를 이제 하게 될 거고 조사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은 뭐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자체가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아예 가동을 안 하잖아요. 예. 뭐 그래서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올 겨울 유럽으로의 가스 이제 운반 관련돼서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징성이 또 있는 거군요. 관측이 나오게 됐었었고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불안한 심리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 정말 이러한 이제 가스 운반 중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독일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제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될 거고 네네. 독일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로와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되게 되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자극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수급에서 좀 문제가 또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가스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경제 지표도 긍정적으로 비교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종목들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빅테크들은 좀 아쉬워요. 장초반 좀 강했었는데 약간 다 내놨더라고요. 네, 결국은 상승을. 다 네. 이제 상승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나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까지 장중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네. 그래도 장 마감 때 보게 되면은 2.5% 정도 버텼네요. 상승하면서 네. 이제 마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칩 부족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공장 생산 능력이 93%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 수준이죠. 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제 전망이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30일 날 AI 데이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겠네요. 네, 거기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또 비트코인에 그렇죠. 대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 관련된 부품 업체라든지 네, 이런 네,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올랐잖아요. 예, 거의 다. 반도체 예. 필라델피아 지수가 1.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오랜만에 되고요. 반등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강하게 올랐어요. 네, 네. 4%에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이 JP 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80불에서 65불로 낮춰 잡기는 이건 했습니다. 악재잖아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이 그동안 하락으로 인해서 아하. 밸류에이션의 업황 이 바닥에 당시 수준과 비슷하다.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웨드부시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도 대동소이한 이제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이 빠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일부 의견으로 또 보게 되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번 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가이던스가 추가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 괜찮았고 또 괜찮았던 쪽이 또 항공 쪽이 괜찮았잖아요. 네, 항공과 사실 리오프닝 관련돼서 네.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엮어서요? 네, 이 항공 관련돼서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됐고요. 뭐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도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3% 넘는 다 이 여행이군요. 상승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예.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여행 관련된 전면 제재를 이제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방역 하다 쪽을.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쪽이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특히 전기차 이런 쪽, 그리고 항공, 크루즈 이런 여행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종목 두 가지 뽑아왔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요, 두 가지 종목.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진에어. SK 하이닉스 좀 올라야 돼요. 좀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사실 긍정적이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일단 이게 그 정도. 체크를 해보자. 체크해보자. 예. 왜냐면은 SK 예.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부담입니다. 올해 실적이 사실 10조 정도가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2023년도가 4조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많이 깎이네. 근데 예. 어젠가 나온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내년도 영업이익 관련돼서 2조 원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반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나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추정의 하향이 과연 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이거를 일단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거나 SK 하이닉스도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충분히 재개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싸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PBR 밴드에서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0.84배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체크해야겠네요. 지금 수준이 0.86 정도 되거든요. 거의 도달했네요. 거의 도달을 했다는 점. 예. 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에 의해서 단기 반등도 가능해 보이지 않나.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러한 관점에 의해서 3.5%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는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도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까지 연결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시간상 진행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 노선 관련돼서 요즘 일본 역시나 제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캐나다처럼. 일본 노선이 고수익성의 노선인데 그 부분이 빠르게 급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이제 국제 노선 관련돼서도 통계를 보게 되면은 네. 진에어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이러한 이제 증가율 자체가 훨씬 더 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에어가 뭐 일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항공 쪽에서 두 종목을 골라줬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고요.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바닥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관점 좀 얘기를 해주셨고, 진에어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의 하늘길이 열렸다는 점, 리오프닝 측면에서 미국의 이런 흐름들 국내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서 대응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